핵추진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는 해군력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방해 놓는다? 그건 넌센스 중에 상넌센스. 왜냐? 그 지역에서 그 아무리 SLBM이 네. 뭐 이런 게 있어도 여기서 막아주면 태평양 못 건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야죠. 그것이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100%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거기 방어 전술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방비를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들은 북한을 억제하기는 1번.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변국을 억제해야 돼. 주변국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굉장히 심화됨에 따라서 일본은 그걸 핑계대고 우리가 뭐 전방에서 해줄게 해가지고 해군력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항공모함 지금 만들고 2척이나 운영하고 있고 더 네. 키우고 있고 중국도 지금 3척 운영하고 있고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동수의 항공모함을 만들 수는 없다. 경제력 차이가 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두 척은 만들어서 그냥 그 창 길이가 똑같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에 이제 힘을 입어서 72억이라는 기본 설계비를 태웠었어요. 근데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아니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항공기 어떻게 할 거야? 항공기가 비싼데 항공기가 주무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 사올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돈이 2배 정도 많이 들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건 다시 검토해보자. 그래야 지금 장기간 검토 단계에 들어갔어요. 아무튼 거의 이제 백지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이 그 정도 수준이면 그 다음은 뭐냐? 핵추진 잠수함도 물론 비싸요. 디젤 잠수함보다. 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최후까지 남아서 뭐 동경이나 뭐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대비하자.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적이 북한이지만은 미래의 이 포텐셜 에너미는 중국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왜냐?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를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거기에 대비하는 정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디젤 잠수함,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만들어 지금 수출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방위산업은 자주국방도 하고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를 달성할 때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디젤 잠수함 만들 능력이 될 수 있냐. 핵 잠수함 만들면 핵 잠수함은 잠수함 중에 가장 고난도거든.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원자로도 뭐 전방용 원자로는 잠수함 군함용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쇄빙선이 막 수십 척 된단 말이죠. 거기에도 이제 핵추진 원자로가 들어간다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극지 탐사선, 뭐 이런 LNG선까지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는 최적이죠. 네. 산업 파급 효과도 크다.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핵 얘기만 나오면 현역들은 막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 그 북한의 비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망조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막 그 압박이 내려오고 보안으로 묶어놨어. 대비 사업으로, 네. 비인익 사업으로 묶어놨어요. 그걸 위배하면은 현역들은 처벌받거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 그 들어가는 부품을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수익성이 안 되면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소 발생기 이런 거는 핵잠수함은 장시간 작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산소 발생기 필요한데 그런 거 사오려면은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를 줘야 돼. 최종 사용자 증명서. 그러면 네. 너 어디다 쓸 거야 하면은 나 핵추진 잠수함 사용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너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대비사를 묶어놨는데 비밀 사고를 묶어놨는데 그럼 못 싸우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수천억이 이미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국책사업단으로 가야 돼요. 국책사업단을 정부에서 오버all 컨트롤을 하고 각 부서 간에 협력을 시켜야 돼요.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핵잠수함 시작했는데 32년 걸렸어요. 왜냐? 오래 걸렸네. 해군한테 맡겨서 해군한테 맡기니 해군이 뭐 과기부가 협력해야지, 원자력 연구원에 가서 협력해야지 이러 보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스크포스가 딱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에는 인도는 러시아에서 2번이나 핵잠수함 빌려왔어요.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운용 노하우 터득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32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처음에 해준다,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핵주전자 만드는데. 근데 러시아에서 국경 분쟁이 생기면서 야, 이 보대. 그러니까 보태동이가 성질나가지고 1만 년이 걸리더라도 핵잠수함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도 28년에서 30년 걸렸어요. 아, 오래 걸렸군요. 네, 오래 걸렸어요. 그런 전례를 우리가 똑같이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 국책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때 이게 뭐 한 10년 이내에 끝날 수 있거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53년도에 첫 번째 잠수함 로티루스를 만들었는데 핵주전함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잠수함 기술은 완벽했거든. 네. 원자로 만드는데 8년이 걸렸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9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세계 첫 번째 핵잠수함 만들어. 그게 1954년이면 지금 뭐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함을 만들고 있다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면 기술력, 그다음에 경제력 다 갖추고 있다. 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있고 우리의 이 적 환경, 우리를 주변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에 대한 분석도 다 끝났고 마치 우리가 뭐 강대국에 둘러싼 이스라엘과 비슷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다 강대국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다 우리를 침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위협적인 환경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 근데 정치권 리더가 판단을 잘해야 돼. 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뭐 핵무기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의 뭐 60, 70% 핵무기까지 만들자고. 그렇죠. 지금 네. 북한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거의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는 그냥 인정하는 단계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죠.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을 가장 잘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두 번의 저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했잖아요. 결렬이 됐잖아요. 얼마나 잘 알아.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 핵 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이런 걸 끌고 가려고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처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아프간 침공 때 도와달라고. 그다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이 미국을 점잡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북한은 그런 거 알아보도 않고 뭐 NPT까지 탈퇴하면서 NPT 규정에도 자국의 위험이 있을 때 탈퇴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북한이 그런 면에서는 뭐 미국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못 하느냐 이런 국민적 지탄이 지금 날로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 미국은 전 세계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선봉했는데 네. 우리가 자꾸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야, 너 내가 도와준다고 지금 28,000명이 와 있는데 왜 자꾸 나하고 다른 소리를 해? 같은 편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너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근데 사실 미군이 한국을 떠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군의 가장 우선 정책은 중국 견제거든. 중국 견제. 그렇죠. 그때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항상 얘기하자는 뭐 일본은 코너스톤이고 한국은 린치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하고 대동 단결해서 중국을 막자 이거예요. 막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내 핵무기를 해주겠다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북중 너는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미일 중에 가장 미국은 멀리 떨어진 여기나만 가지고 우리 일본은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이 내부 동요를 일으켜서 우리가 너무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핵무장 시킬 필요가 있어. 이런 때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로비를 잘해요. 네. 그래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겠다. 응? 보유하지도 않겠다. 들여오지도 않겠다. 3원칙을 주장하는 나라인데 1970년대부터 88년도까지 건 20년 동안을 계속 핵 외교를 한 거예요.
스즈키, 나카소네, 후쿠다 수상 뭐 이런 사람, 그다음 경제인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은 뭐 카터,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 다 설득해가지고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각 교섭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거기는 주고받는다며 주고받는. 거기는 반대급부로 줬어요. 뭐 거기서 이제 제처리 시설, 농축 시설 하는 모든 시설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미국 걸 쓰겠다. 재료도 쓰고. 그다음에 자동차 협상 때 뭐 규제 이것도 다 수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나와 있는 돈을 56억 불인가를 지불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1988년도에 한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 30년간 농축할 수 있고 제철할 수 있고 시설을 허락했다. 30년 이게 네. 기한은 정해놨구나, 네. 미국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지금 뭐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를 이제 핵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핵 잠재력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다 가지고 있어요 일본. 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갈급하지 않아요.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일본을 공격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요코스카에 해군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이 있지, 핵추진 잠수함이 있지. 그다음에 뭐 거기에는 탄약고잖아요. 일본은 미국은 유엔스 후방 기지 탄약고잖아요. 다 중요한 게 다 있다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정보 공유하고 한 몸 같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핵 잠수함 만들겠다, 뭐 핵 항공모함 이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일본처럼 농축시설이나 우람 농축시설이나 제철시설을 갖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뭐 미국이 우리를 상당히 의심을 한다고. 왜냐하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려다가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전력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주시한다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다 견인했잖아요.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단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을 갖는 게 1번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책은 국민들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가자면. 국민들이 90% 이상 하자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인은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강력한 우방인데.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반대할 때 우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카드도 많다고.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도 우리가 탑 기술이니까 미국은 우리도 협조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만 자살적이 아니고 당신도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충분한 협상을 하면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은 다 되는데 미국의 이 승인, 허락이 안 떨어지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면서 그 다음에 10년 내에 완성을 시킬 것이냐, 이 통합적인 팀을 만들어서 한다면 10년 내에 만들 수도 있다. 핵무기는 승인이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승인상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그냥 추진할 수 있는 거군요. 왜냐면은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우라늄을 쓰지 않는 한 승인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이 어떠한 이유에서 자기들의 국익 때문에 뭐 굳이 반대한다면 NSG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팔지 마라, 우라늄 팔지 마라 하면은 방해 놓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방해 놓는다? 그건 넌센스 중에 상넌센스예요. 왜냐? 우리 한미리 대동단결에서 지금 북중로를 막겠다고 이렇게 되게 큰 그림이 서 있는데 우리 맹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절대로 핵무기 만든다고 안 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이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왔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해군력은 그동안 우리 해군들이 계속 독자적으로 뭐 간다고 해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첫째, 북한이 건드려야 돼요. 북한이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뭐 옛날에 뭐 오사코마에다 미사일 싣고 하니까 우리 배를 키웠고,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잠수함을 가지니까 우리가 잠수함 가졌고, 그 다음에 일본이 독도를 건든다 하고 독도를 막 침범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겠다 했고, 중국이 서해 내화하고 있잖아요. 자기 앞마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극을 할 때,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딱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5,000톤급 북한파 이지스 구축함 만들겠다. 그 다음에 핵 어류 해일 만들어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도 공격하고 우리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일본은 지금도 호시탐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중국은 휘적휘적하고 다니는 서해를 지금 항공모함 동원해 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는 해군력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다로서는 저건 바다에서 막겠다는 우리의 해군이 존재 이유고, 네. 만약 그거 뚫리면 해군이 존재 이유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해군력을 키우는데 주저주저 해왔던 거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항공모함 4개 전단을 동원하겠다. 이게 이제 작전 계획이 있어요. 한미연합 작전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했는데, 항상 우리는 미군이 떠났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냐, 여기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과거의 뼈아픈 사연을 항상 상기해야 돼요.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군사를 키워야 된다. 전면에 이제 부상되는 것 중에 하나 해군력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그 해군력 확장의 첫 번째는 우리 핵추진 잠수함 그렇죠. 네.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뭐 미국도 어떤 우리의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무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엔진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력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지금 한미가 지금 동시에 공동으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중국하고 북한이 너무 차고 올라오고, 그다음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을 복원해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도 키워야 되고, 독자적인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제는 뭐 지금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막 이렇게 가질 만한 여론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차기 잠수함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무슨 수소 전지를 사용하고 뭐 해가지고 스나이퍼 식으로 딱 바닷속에서 디젤이지만 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핵잠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있던데. AIP 잠수함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는 것. 물을 전기분해하면 물이 H2O잖아요. 네. 전기분해는 분리되잖아요. 산소와 수소와. 그걸 역으로 하면은 이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AIP 잠수함인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디젤 잠수함보다 수중에서 저속으로 한 2주 정도 더 늘릴 수 있어요. 물이 네. 위에 안 올라오고. 그러나 안 올라오고. 그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태생적인 한계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한 AIP 공기 불의 추진체예요. 그건 안 올라와도 되니까. 그 단계로 가기 전 단계가 이제 그런 잠수함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 원자력 잠수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싶으나 정치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 이런 걸 못 가진 나라가 교두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이제 그런 잠수함이 수소 잠수함, 연료전지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제 차기 잠수함 그걸로도 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핵잠수함으로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문문식 교수님 모시고 이 잠수함과 관련해서 디젤과 핵잠수함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효용 가치,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지점을 좀 짚어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핵잠수함을 우리가 꼭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삼면이 바다니까 이 해군력의 엄청난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네요. 강력한 비수고 펀치가 될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북한 해군력은 우리가 이미 압도하고 핵무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이 중국이나 일본 주변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강조했고, 지금 그 타이밍상으로 잘 맞아요. 그 위협이 부상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간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오늘 8.15 머니톡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핫 이슈가 된 핵잠수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8.15 머니톡 그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보시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금 유용하게 써야 되고,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쓸만한 무기를 가지고 지켜줘야지. 파수꾼 세우기는 세웠는데 한 대 치면 도망가는 파수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겠네. 진짜 잠수함 이제 진짜 우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네, 강력한 잠수함. 네, 이제까지 문문식 교수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